안녕하세요, 둘립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시드 관리법이에요. 시드 관리라는 거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 저는 꽤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 왜 제가 지금 찍기로 했냐면 환상을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분들을 제가 봐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레이더분들 뭐 200만원을 뭐 몇 억을 만들었다, 뭐 3천을 몇백억을 만들었다, 뭐 원유띠님 뭐 300인가요? 300인가를 2천억을 만들었다. 요런 거 보면은 투자가 답인 것 같아. 투자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거예요. 뭐냐? 실력과 때를 다 동시에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야, 너도 200만원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사실 저는 시작 자체는 몇백만 원이 맞아요. 2, 300 정도 되는 돈이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세뱃돈 모아두신 거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대박이 나서 지금까지 온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뭐 용돈이 됐건, 그리고 뭐 증여받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를 통해서 증여받은 돈이 됐건 어떤 방식이든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것도 맞고, 뭐 중간에 제가 대학 입학한 이후에는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이런 걸로 제가 추가로 넣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시드는 200만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돈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나? 돈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 시장에 갈아 넣은 시간이 꽤 됩니다. 자, 시간 이퀄 돈이죠. 제가 갈아 넣은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만 환산해도 몇천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 시드는 몇천만 원에서 억대가 될 거고, 그게 불어나서 지금이 된 거지. 사실 그렇게 시드가 작지 않았다. 그리고 뭐 원유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티고팔님, 뭐 서희파더님, 뭐 이런 분들도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실력 플러스 때를 타고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의 롤모델로 삼으면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중 하나, 딱 실력 하나, 그분들의 실력만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죠. 야, 그러면 도대체 시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길래 이런 걸 다 부정을 하느냐? 저는 사실 이걸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5억을 만들었대요. 이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666배가 되는 거고요. 퍼센트로는 16만 퍼센트. 자,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월간 3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 엄청 높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344%가 아니고 444%겠죠? 한 140만원 돈이 되고, 이게 한 500만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뻥튀기가 돼서 결국 얼마가 되느냐? 결국 5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익이 얼마야? 110만원이야. 잠깐만. 110만원? 110만원이면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지금 9,120원인가요? 9,120원을 곱하기 얼마를 잡아줘야 돼? 15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간 한 40시간 정도 되죠. 그럼 주유상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주당 한 35시간? 한 30시간? 아르바이트 해도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 돈은.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드라는 건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부예요. 부의 축적이에요. 자, 노동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자본에 대한 수익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 이 기간은 여기까지는 노동이 더 빨라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식 투자로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왜? 아니, 여기까지 노동을 하면 돈이 여기 생기잖아? 이만큼이 벌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만큼 더 차이가 벌어지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하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드 관리의 핵심은 내가 어느 구간부터,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시드를 벌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가, 요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시드 관리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드 관리라는 면에서 그냥 환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소액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소액의 꿈이나 이런 분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제가 소액의 꿈님이나 이런 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분은 소액의 꿈님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500만 원이에요. 이건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훨씬 빨라지는 구간이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 30만 원, 50만 원, 이런 적은 시드 가지고 내가 저런 부자가 돼보겠다. 저 사람을 따라잡아보겠다. 저 사람을 제껴보겠다. 라는 꿈을 갖는 분들께 드리는 말이지, 이런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분들은 매매를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희망을 갖고 매매를 연습하시고 그러셔도 무방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결국 노동에 대한 수익은 이건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y는 ax죠. 갑자기 수학이 와서 그런데 이거는 1차 함수,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부의 증가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거든요.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에 의한 부의 증가, 갑자기 수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최적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최적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하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되면은 뭐 전업 투자를 해도 된다 하는 시드는 최소 500만 원입니다. 이거보다 적으면 전업 투자자로 나가겠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전업 투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드 관리는 뭐 우리가 소위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내가 가장 확실히 아는 한 바구니가 저 바구니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세 바구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베팅 이런 거 지양하시되, 그렇다고 무턱대고 분배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현금 가지고 있어라. 차라리.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계란 바구니는 자칫하면, 우리 지금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아주 좋은, 실적 좋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였어요. 근데 그런 회사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이슈에 의해서 저런 거래 정지 사태가 들어가고 어쩌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제가 봤을 때 저걸 상장 폐지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미친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함부로 분산 투자했다가 그게 하필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질어질해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바구니에만 담으시고 풀베팅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면, 사실 시드 관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당연히 어려워지겠지만, 지금 2단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크게 뭐 지장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방해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바로 뭐냐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그 헛된 꿈이 욕심을 만들고 그게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시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적절히 섞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이다 라는 거를 머리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뭐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